바로 시장 인사이트 시간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3,400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좀 달려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좀 단기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네. 뉴스가 하나 나온 거예요. 중국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그 독점 소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좋았는데 갑자기 엔비디아가 시간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FOMC가 이번에 17, 18일 날 열려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금리 인하 그런 이슈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사이에는 약간의 혼조세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에 외인들이 IT 중심에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상승 쪽으로 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자,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외인의 수급이 단기간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좀 들어오면서 그 안에서도 기술주들에 대한 러브콜, 이 부분으로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 상승 흐름이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FOMC의 금리 인하가 있었을 때 보통 금리 인하하면 저는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좋게 볼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네. 앵커님 만약에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그러면 단기적인 매도도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장도 3,400포인트나 올라갔었고 네. 그리고 나서 호재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게 이미 선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시장이 혼조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앞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공매도에 대한 잔고도 최대치로 늘어난 상황이고 3월 이후에요. 네. 공매도 비율이 2배나 된다고 해요. 와. 그러니까 잠재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 물량들이 좀 많은 상황이라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런 방향들을 진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진짜 주식 일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악재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 오늘 기사 보셨죠? 이제 대주주 양도 우리가 이제 항상 불안한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50억에 대한 대주주 완화가 거의 확실해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오늘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이슈는 긍정적으로 좀 넘어갈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또 기대하는 건 3차 상법 개정 관련해서 더 센 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 심리가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방금 공매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객 예탁금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이슈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테마주는 또 개인에 대한 영향이 더 크니까 외국인들이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우리 진짜 주식 일부 보신 분들은 외국인들이 IT 중심에서 순매수가 일어나고 있고 기관은 정책 모멘텀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정말 웬만하면 이 종목 중심에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거를 우리 앵커님하고 맨날 얘기한 것처럼 부장 승진됐다고 하는 소부장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희가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좋은 그 재료가 있고 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꾸준히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진짜 주식 일부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잘 대응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전 잠시 이야기해 줬었던 바로 FOMC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16일, 17일 나올 텐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거 경기가 좀 안 좋다, 아까 경기 침체 관련된 우려감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빅컷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이때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날 안 잘 생각이거든요. 방송 마치고 또 이제 끝나고 회의하고 또 커피 한 잔 하고 커피 한 2잔 먹으려고요. 그래서 안 자고 저는 볼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빅컷이 나온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빅컷이 나온다고 하면요. 시장은 급등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하는 건 우리가 기정사실화인데 그리고 나서 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어떠한 방향에 대한 스탠스가 좋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금리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금리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에 따라서 시장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잘 대응을 하시되요. 만약에 그래도 시장이 어떻게 단기 차익이 나오거나 반응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 부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금 우리가 이제 금리나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네. 방금 이야기하신 거는 점도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연내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두 번 내지는 세 번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는 우리가 이게 기정사실화가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에서 실업수당. 이런 부분이 뭐냐면 실업수당 청구권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네. 버티다가 결국에 이제 퇴직을 요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에 대한 불경기로 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요. 금리 인하기는 우리가 안 좋게 볼 수 있다라는 게 과거에 우리가 사례로 봤을 때 금리 인상기에는 주가가 오히려 상승했던 사례들이 더 많았고요.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경기 침체 분위기로 인해서 차익 실현도 나왔다라는 점이 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글로벌 시장이 지금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방향은 상승 쪽으로 일단 봐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예측성에 있기 때문에 그 예측성이 현실화 있기 전까지는 상승 쪽으로 보면서 가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이요. 네. 계속 상승으로 분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약간의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파월 의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스탠스. 나중에 이제 통화 정책 관련해서 부분이 좀 이야기가 나올 텐데 네. 오늘 또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통화 수합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일단은 통화 수합은 우리 정부에서 이제 요구를 했고 미국에서는 이제 확답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통화 수합을 해주면 너무 좋죠. 시장 저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통화 수합이라는 게 과거에 우리가 외환위기 IMF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달러가 부족하고 결제할 수 있는 이 외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달러 수합을 할 경우엔 그런 리스크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달러에 대한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제조업 국가인 우리 국가는 좀 더 안정적인 기업 활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 수합에 대한 결과는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달러 수합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예전, 과거를 또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네.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또 금리나 시기의 주식시장은 또 어떤 흐름을 좀 보였는지 그리고 향후에 보는 시장의 사이클 부분은 또 어느 쪽으로 좀 속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하락했었던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금융위기 2006년, 7년이 올 때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점차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고 하락을 하고 그리고 반등을 좀 보여줬고요.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외적인 상황이 뭐냐면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 금리 인하를 하고 유동성을 풀면서 코로나 버블이라는 즉 상승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 지금 다시 한번 이 금리 인하기를 맞이하면서 약간의 경계심도 갖고 있어도 되는데 저는 일단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 인하라기보다는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지금 4%대이기 때문에 소폭 내리고 그걸 유지한다라는 그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산 가치의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에 대한 악재를 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있을 FOMC 관련된 부분까지 저희가 정리해서 좀 짚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인사이트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 우리가 선점해야 될 섹터들 탑 섹터 3를 한번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바로 반도체. 네. 우리가 반바지 계속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그렇죠. 반도체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저희는 왜 그러냐면 반도체가 가야 시장이 가고 저희는 이제 시장 상승할 때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반도체에 대한 반바지의 이 반도체는 이 시장을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반바지의 반이 없었으면 지금 시장 소외감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반제,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안에서도 탑픽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거 보기 전에 저희가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두 종목이 있죠.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삼성전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또다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D램에 이어서 낸드까지도 쇼티지가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긍정적이죠.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위에 보통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인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D램이라든지 HBM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 두 기업이 우리 코스피를 이끌어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자분들께 계속 우리 앵커님하고 제가 얘기하면서도 저희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네. 이 종목이 이 시장을 그 당시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저걸 왜 갖고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 반응도 있었단 말이에요. 채팅에서 여러분들 좋게 많이 써주시고 그런데 이 종목이 이 시장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했더니 소부장주가 따라가듯이 우리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서 시장 전체를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아직도 진행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SK 하이닉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탄력을 좀 쭉 보여주다가 끝까지 이어가지 못한 게 바로 SK 하이닉스가 고점을 좀 찍은 이후에 약보합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시장이 지금 최신고가를 달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부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400포인트에서 시장이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조정을 줄 수도 있다. 저는 약간 좀 이게 지금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체크하고 싶은 게 갑자기 엔비디아가요. 네. 단기 매도가 나오는 모습 시그널이 제가 오늘 봤거든요. 원래는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속보가 나오면서 살짝 꺾였다라고 하면 혹시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단기 차익이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면 지수도 잠깐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특히 우리 주식, 진짜 주식 일부를 보는 우리 패밀리분들은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주면 지수도 조정 주고 지수가 조정 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정을 줄 수 있다. 그럼 소부장주도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공식을 외워두면 여러분들께서도 대응하시는데 좀 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오늘도 SK 하이닉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인가 기관의 쌍끌이 매수는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도체 투탑을 살펴봤으면 이제 안에 있는 소부장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들 탑 3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나왔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소부장에서 이제 승진해서 상당히 높이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네페스 그리고 테크윙, KC텍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선정해 주셨네요. 네, 왜냐면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종목들 수익 자랑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수익이 났는데요. 네. 오늘은 새로운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또는 무엇보다 올라간 거 말고 우리 진짜 주식 일부 보시는 우리 패밀리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포인트에서 좀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 종목을 좀 한번 선택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네페스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페스 종목을 좀 보면 최근 우리 시장과 좀 비슷한 느낌으로 보여요.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다가 최근 돌파를 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종목들이 좀 선별적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고가를 좀 찍어내는 종목들도 있고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나간 버스 그래서 속상해하시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버스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반도체를 사야 되는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처럼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공부는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페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자 관련 부품을 만들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부분 거기다 2차 전지 부품 기술 경쟁력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행히 큰 부담은 없이요. 이걸 제가 차트를 길게 보여드리면 삼성전자와 반도체는 같이 움직여주는데요. 삼성전자가 고점에 조정을 주고
옆으로 횡보해주면서 순차적으로 급등을 해줬는데요. 네. 네페스는 약간 좀 후행 지표로 가더라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8만 9만 간다고 하면 네페스도 전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진짜 주식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반도체를 좀 못했는데 좀 바빠서 방송을 못 따갖고 좀 못 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보신 분들은 이렇게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네페스에 대한 흐름도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네페스를 좀 본다. 그래서 가격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요. 13,500원이 지지가 되는지 보시고 14,300원이 돌파하면 급등형인데 시청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 제가 앞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 주면 지수 조정, 지수가 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 그럼 소부장도 같이 조정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13,500원 지지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장에 더불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테크윙이라는 종목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HBM 관련해서 검사 장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에도 납품이 좀 들어간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 상승 흐름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왔어요. 네, 최고의 이슈죠.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면 오늘 지금 우리 앵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관련 이슈는 너무나 좋아요. 네. 너무나 좋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급소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장대 양봉이고 그리고 보시면 저 끝에 전고점 매물대에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 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음. 급할 필요 전혀 없고 오늘 호재로 인해서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이 테크윙이 5만 1,000원 위에서 만약에 주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테크윙은 더 급한 그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요. 음봉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 이거 저 종목 정말 갖고 싶은데 못했어. 정말 나는 저거 기다렸다 좀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은요. 네. 차분하게 아주 차분하게 4,900원을 이탈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밑에 나오면 양음양 패턴으로 좀 접근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54,500원을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반도체 중심에서 시장이 이끌려가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참고 지표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섹터 반도체에서 탑3 종목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KC텍이 들어와 있네요. 자, 이 종목도 최근 상승 흐름이 나오고 오늘도 상승 흐름이 좀 좋았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전고점을 이제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시장이 좋든 나쁘든 전고점 돌파하는 종목 좋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이때 공부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시장이 이제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어떻게 돈 벌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렸을 때 네. 아마 조구간에 여러분들께 이해를 보셨다면 저거 지루한데? 더 강한 종목 갖고 싶은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한 며칠 지루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흐름을 보여준 것처럼요. 주식 투자는 지루함과 고독함이 동반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양봉이 나오고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양음양의 흐름 속에서 고독함과 그 지루함을 여러분들께서 견디셔야 돼요. 왜 네.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반도체는 좋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 상승하고 있다. 소부장주는 더불어서 올라간다. 그 외에 소부장주가 올라갔다가 쉬는 동시에 다른 종목으로 돈이 몰린다.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대 KC텍이 오늘 정고점을 돌파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36,000원이 지지가 되는지 39,000원이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급등형으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반도체 소부장주는 아까 보여드렸던 웬만한 차트하고 동일한 지점에 있기 때문에요. 네. 순차적으로 키높이를 맞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 탑3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드렸고요. 자, 우리가 선점을 해야 할 탑3 섹터 확인해야 될 텐데요. 두 번째 섹터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코스피 3,400. 지금 구간에서 이제 5,000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 두 번째 섹터는 바로 은행 섹터가 나왔습니다. 자, 관련해서 최근 이제 덧셈 상법 관련된 이슈가 또 좋게 나온다면 네. 지주사 관련 그리고 금융 관련해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겠죠. 네, 보통 우리가 은행을 보면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를 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중심되는 것은 정부 정책입니다.
자, 정부에서 AI 반도체 100조에서 150조를 이야기를 했고요. AI가 계속 움직이고 있죠. 노란봉투법 이후에 반도체에 대한 그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은행은요. 상법 개정. 이건 뭐냐면요. 정부에 대한 의지예요. 정부에 대한 의지이기 때문에 은행업종은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요. 결국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의지로 인해서 관련주로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요. 너무너무 강하고 너무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혹시 방송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들으셨는데 지금 은행업종 지난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시장이 상승하면 돈 벌 수 있는 업종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은행업종을 이야기해드렸죠. 당시에 증권주도 이야기해드렸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은행업종들이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신고가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은행업종은 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은행 관련해서 첫 번째로 좀 지켜볼 만한 종목 하나금융지주부터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있을 때 상승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고 네. 그 이후에 일단 대주주 양도세부터 조금 삐걱거리면서 관련주들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는 이번에 약간 지연이 됐지만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그 이야기 담화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네. 이거 정말 주식시장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뭔가 정책을 계속 내놓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하락할 때 저희는 은행주 좋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며칠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장이 신고가를 보여주고 계속 3,400, 3,300을 돌파했을 때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금융증권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올라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고점 구간에서 충돌이 있고 또 하나가 이슈도 있지만 지금 주도주가 은행주예요. 그러니까 포지션상에서 오히려 반도체보다 더 깔끔하게 은행업종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건 무엇이냐?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갖고 싶고 어떤 걸 사고 이걸로 수익을 내고 싶어도 지금은 외인들과 기관이 관심 있는 종목들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이러한 업종들의 포트폴리오가 일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 뭐 수합이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87,000원이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92,000원 돌파하면서 전고점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장은 또 3,500을 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긍정으로 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켜볼 만한 종목은 KB금융이 되겠습니다. 자, 금융주들 위치가 거의 대부분 좀 비슷한 부분들로 와 있거든요. 잠시 쉬어가다 최근 이슈로 인해서 다시금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전고점 구간에서 이런 천천히 가려고 하는 속도는 뭐냐면 네. 매물 소화 중이라고 봐요. 보통 올랐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 주거든요. 근데 가끔 그래요. 아니 은행은 금리 인상해야 수익이 많아질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 오히려 더 다양한 분들께서 대출을 하고 그게 잠재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 인하도 오히려 은행 업종의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역발상을 가지고 단기냐 장기적으로 은행의 이 금리 인하가 수혜주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분석을 하시면 좋겠고요. KB금융은 11만 5천 원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12만 원 돌파하면 전고점 돌파해서 추세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신한지주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은행 쪽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아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주가의 흐름을 보면 비슷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이거 말고 막 급등하는 그런 은행 업종도 있는데 그래서 네. 웬만하면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안전하게 좀 체크를 하고 또 최근에 보면 외인들 기관이 좋아하는 대형주가 오히려 수익이 더 좋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한지주도 이제 앞전에 기본적 설명을 했으니까 가격 설명만 좀 드리면 신한지주는 67,000원 가족 지킴선 71,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IM금융지주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가파르게 좀 올라왔다가 쉬어가는 모습. 오늘 다시 전고점 트라이를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가 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죠. 네. 그래서 금융주 중에서도 끼 있는 종목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올라간 속도나 상승폭 보면 너무나 컸어요. 근데 오늘도 다른 종목들보다 4%,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진짜 주식 일부 보시는 우리 패밀리 분들께 조금 더 여러분께 좀 끼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기 싶어서 IM 금융 지주를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가격은요 14,000원 지지가 되는지 15,000원 돌파하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 관련해서 섹터도 지켜봐야 되지만 탑3 종목으로 어떤 종목들을 또 선정해 주었을까요? 안정적인 종목들로 구성이 되었을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KB금융, 신한지주 좀 방금 살펴본 종목들로 좀 구성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음 편안하게 수익을 내려면 은행업종, 대형주로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싶어서 3개로 선정해봤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지주사 관련된 부분들 관심을 많이 받는데 지금 뭐 종목 이름에도 지주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제가 네. 웬만하면 그냥 시장이 좋다 안 좋다 가격 지킴을 얘기하는데 정말 노골적으로 며칠 전에 네. 돈 벌려면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제가 종목증권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잘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자, 저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가 금리 인하 그리고 3,400 넘어갔을 때 우리는 또 어떤 섹터를 선점해야 되는지 자, 세 번째 섹터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섹터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 주었던 바이오 섹터가 되겠습니다. 자, 반바지 중에 바이오까지 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지도 좀 늘려고 했는데 저점에서 하기에 너무 좋지만 주도주가 아니어서 일단은 뭐 뺐습니다. 뭐 내일 하면 되니까요. 네. 그런데 바이오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금리 인하 이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FOMC에서 금리 인하하는데 금리 인하기에는요. 바이오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는 꼭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른 업종보다는 이렇게 안에 한번 세 번째 넣어봤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바이오를 좀 지켜보는 그 부분들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 시기 성장주 중에서도 가장 큰 성장주는 바로 바이오 섹터다. 누구도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학회들도 있고 최근 국내에서 좀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 치료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바이오 중에서도 뭐 치료, 피부 미용도 중요한데 네. 비만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주 몇 개 체크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볼 수 있는 종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했을 때랑 좀 비슷하게 아직까지도 움직이지 않은 그런 종목을 좀 골라 오신 건가요? 네, 셀트리온은 너무 소외된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죠.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장대 양봉이 나오기도 해요. 회사 차원에서의 호재보다는 여러 가지 이슈들, 부정적인 이슈도 같이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주가에 대한 옆으로의 횡보는 저는 좋아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아직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은 없지만 횡보하면서 점차적으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건 어느 순간 또 급등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고요. 53,000원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55,00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요. 요 구간 박스권의 흐름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너무나 장기 투자도 하시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가격 전략 체크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적어보시고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리가캠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자, 플랫폼 관련된 기업으로 리가캠 바이오 이야기 나오면 항상 붙어 나오는 게 ABL 바이오. 최근 뭐 두 종목 다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리가캠 바이오는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비만 치료제, 항암제 파이프라인 관련 이슈가 또 임상 데이터가 하반기에 나와요. 그래서 보면 주가가 이렇게 기대감으로 막 상승을 했고 만약에 하반기에 임상 데이터 발표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주가를 이렇게 확대를 제가 해드리면 우리가 좋아하는 조정이 아니라 자리를 잡아가고 과거의 음봉의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단점이 뭐냐면 꼭 이 제약주는요. 결과가 안 좋으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게 단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가족 지킴선이라는 걸 확실하게 지키셔야 되는데 저는 리가캠 바이오를 149,000원 가족 지킴선 지지선으로 좀 확인했습니다. 이거 이탈하면요. 누가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가족 지킴선은 지키시고 대신에 15만 5,000원 돌파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그러면 시장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유한양행 역시도 최근 주가 흐름을 좀 보면 슈팅이 좀 강하게 나오고 다시금 자리를 잡아가는 우리 전태령 파트너가 상당히 좋아하는 지금 구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최근에 케어젠이라든지 우리가 공부했던 아. 종목들 엄청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오늘 포지션 보면 다 갔다가 눌림목만 봤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우리 방송을 늦게 보신 진짜 주식 일부 패밀리 분들께서 네. 오늘 날아가는 거 말고 정말 좋은 포지션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시 궁금해하시고 저에게 물어본다라는 상상을 해서 그렇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제일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공통적인 종목을 뽑아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유한양행이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 신고가 가는 종목이 잘 가기는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유한양행은 역시나 AI 관련 기반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프로젠에 대한 이슈, 실적적인 측면도 긍정적인 그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역배열에서 정배열을 잡아가고 있는 초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만 5천 원 지지가 되는지 12만 원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장기적인 추세가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3천당 제약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종목 이야기할 때 천당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비만 치료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비만 치료 거기다 경구용이에요. 먹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이면 끼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바이오시밀러 유럽 허가 획득까지 있는 이슈가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서 오히려 옆으로 행보보다는 조금 더 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었고요. 우리가 이제 갖고 온 4개 중에 3개보다는 조금 끼 있는 종목으로 3천당 제약을 체크했고요. 19만 8천 원이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21만 원을 돌파하는지 따라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가격 꼭 적어 두시고요. 잘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D&D 파마텍이 되겠습니다. 일단 비만 치료 관련해서 이 종목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 지금 구간이 좀 들어가 있는 상당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D 파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부터 공부했었고 실제로 만약에 저는 실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요. 네. 움직이지 않는 종목보다는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을 더 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혹시나 이제 지나간 버스 못 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부했다면 지금은 지나가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 주도주의 역할에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만 5천 원 가죽 지킴선 체크하시고 16만 5천 원 돌파하면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급등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좀 잘해주셨지만 저는 궁금한 게 하나. 네. 방금 지나간 버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차를 막 두드리면서 타고 싶어요. 지금 탈 수 있나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 될까요? 전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에 좀 강하기 때문에 단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시장이 만약에 멈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버스가 고장이 난다라고 하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시장을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많이 공부를 해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수다, 시장이다, 시황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이오 섹터 살펴봤는데 어떤 종목들 탑3를 뽑아주셨는지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정적인 종목들도 있었고 급등 끼가 있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셀트리온 제약, 유한양행 그리고 삼천당 제약 자리를 좀 잡아가서 지금도 편안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좀 골라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D&D보다 과거에 못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3개로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되돌려보기에서 가격 체크 다시 한번 해보시고 시장에 대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또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섹터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로봇 섹터의 랠리 과연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까? 지금 정부 정책 관련해서 규제도 조금 완화하겠다, 철폐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불 확 붙은 것 같아요. 제가 기업을 만약에 운영하는 오너라고 생각하면요. 네. 가장 어려운 게 규제예요. 근데 규제를 여러분들 철폐하겠대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큰 호재라고 봐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놨냐면 네. 급등주는 로봇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그럼 로봇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역시도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산 로보틱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지금 구간에서 지금 고점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신호들이 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급등 패턴이에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진짜 주식을 매번 좋아해 주시고 시청하신 네. 분은 이거 전태룡 대표가 좋아하는 급등주 마스터가 좋아하는 패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조정을 줄 거였으면 진작에 조정 줬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자막에서 나오는데 지금처럼 급등기를 주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떨어지지 않은 그런 종목은요. 다시 장대 양봉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이 가장 좋아하고 금융업이 가장 좋아하는 건 그 규제 완화예요. 그런 부분까지 했고 또 정부에서 150조에서 150조까지 늘리는 그런 이야기까지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로봇 관련주에서 급등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두산 로보틱스는 62,000원이 지지가 되는지 66,000원이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급등형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LG 쪽에서 2대 주주로 되어 있다라는 이슈도 상당히 중요하게 좀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보면 정말 시원하게 날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가 좋냐면요. 로봇 관련해서 아직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대부분이잖아요. 로보티즈는 실적이 흑자가 계속 유지에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왜 진짜 주식 일부를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줘야 되냐면 차트에서 나와요. 네. 우리는 바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왔고 이렇게 급등, 공부하자마자 급등 조정 주지 않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 업종들은 살아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보여준다. 그렇게 저는 분석을 했고요. 오늘 구간에서도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96,000원 지지가 되고 106,000원 돌파하면 급등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PNS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시원한 상승 흐름, 윗골을 좀 달긴 달았지만 고점을 좀 돌파하는, 전고를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네, 이 로보티즈도 저희가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확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단면만 보셨으면 이거 무섭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여러 면을 봤을 때 이걸 차트를 좀 길게 볼 필요도 있거든요. 네. 보면은 한 번 상승하고 옆으로 그러니까 길게 보면 파동이 좀 다르지만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수렴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보행 제한 로봇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상용화가 됐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로봇을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윗꼬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매물 이 구간을 돌파해주면 이거는 끼 있는 상한가의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4,500원 지지가 되는지 16,000원이 돌파되는지에 따라서 급등형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다른 종목들 보기 전에 채팅창에서 지금 로봇 하면 이 종목 왜 안 봐주세요 하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두산 로보틱스와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건 차트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아니고 요 가격에 같이 체크하고 쭉 왔거든요. 신기하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 방송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라인을 중심으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확대를 해보잖아요. 시청자분들. 요 구간에서 수렴을 해서 정배열 초입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 로봇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급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좋아하는 것은 규제 완화다. 그런데 그걸 정부에서 완화하겠다라고 규제 철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에 팍팍 밀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구간에서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지난번에 적어놓은 차트로 봤을 때는 28만 원 지지가 되는지 30만 원 돌파하는지 급등형인데 어이구 오늘 종가가 30만 원이네요. 그럼 내일 요 가격 지지가 되면 급등형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오늘 시원한 역시나 슈팅이 나왔던 휴림 로봇입니다. 자, 로봇 관련해서 규제 철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불붙은 로봇주. 자, 지금 전고까지도 시원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부 규제 완화로 인해서 매물까지 소화를 했고요. 근데 네. 여기에서 요거 조심해야 돼요. 보통 정고점 구간에서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오늘 종가 위에 주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음봉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급등주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오늘 종가 위에서 내일 주가가 움직이느냐, 아래에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황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3,400원 지지가 되는지 3,700원이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급등형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TXR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 종목인데 상장 이후에 좀 눌림목이 좀 깊었는데 지금 구간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네요. 저는 단기간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네. 신규 상장 이후에 저 구간에서 매물 구간인데 소화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17,700원 지지가 된다라고 하고 2만 원 돌파하면 전고점 그대로 돌파할 가능성 높다라고 저는 분석해봐요. 요즘 시장이 좋아서일까요? 지금 함께 공부하는 픽 종목에서 상한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종목이 나오길 바라면서 첫 번째 DNF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에 반도체 종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핵심 파트너사로 인해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역시나 이슈화가 되고 있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푸른기술 생산 로봇 공동 개발 이력이 있어서 로봇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으로 설명을 드려봤고요. 세 번째로는요, 에브리봇입니다. 역시나 저는 지금 시장에서 급등주는 로봇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가격 전략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픽 종목 DNF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 단계별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전고를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지금 전고점 돌파해줘서 포지션상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체크를 해봤고요. 전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14,400원 지지가 된다라고 하고 15,500원 돌파하면 급등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픽 종목은 바로 푸른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끼가 있는 종목으로도 많이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푸른 기술은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남북경협주 테마주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로봇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요. 제가 좋아하는 삼각기법의 꼭지, 윗꼬리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거래량이 좀만 더 증가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8,200원이 지지가 되고 8,800원 돌파하면 급등형 가능성이 높다라고 패턴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푸른 기술에 이어서 역시나 로봇주 마지막 에브리봇 들고 오셨네요. 자, 에브리봇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없겠다 싶어갖고요. 약간의 좀 다른 형태의 종목을 가져왔고요. 이런 경우는 17,800원 지지가 되는지 18,000원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급등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